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장 판막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심장 판막 질환이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심장의 판막은 심장이 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밸브가 문제가 생기면 심장의 순환에 역류가 생기고, 그러면서 밸브의 노화 또는 밸브의 질환이 일으켜져서 심장의 한 방향 순환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심장 판막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기능과 심장 판막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지 이 판막 질환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심장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네 가지 챔버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방을 심방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약간 큰 방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심방과 우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심장, 그리고 왼쪽에 있는 좌심방과 좌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좌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밸브를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라고 해서 삼천 판막이 되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를 연결해주는 밸브를 마이트럴 밸브, 승모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폐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밸브 역할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우심방부터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심방에서 먼저 영양분이 있는 혈액을 받습니다. 이 영양분이 있는 혈액은 포탈 베인이라고 하는 간 문맥에서 여러 가지 독소도 있고 찌꺼기도 있는 혈액이 들어오면 간을 통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순수하게 영양분만 있는 혈액을 inferior vena cava와 superior vena cava라는 밑에 있는 대정맥과 위에 있는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영양분이 있는 순수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심방에 영양분이 있는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우심방이 압이 차게 되고, 우심방의 수축으로 인해서 삼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심방에 있던 혈액이 우심실로 쏟아지게 되겠죠. 우심실에는 영양분만 있고 산소는 아직 없는 혈액이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을 위해서 폐로 보내져서 폐순환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심실에서 심장의 수축기 동안 폐동맥 (pulmonary artery라는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쉬는 동안 산소의 공급을 받아서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산소를 적혈구가 받아서 pulmonary vein, 폐정맥을 통해서 폐순환을 거쳐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또 심장의 확장기 동안 산소와 영양분을 받은 좌심방의 혈액으로 채워지고, 어느 정도 압력이 생기면 좌심방이 수축을 하여 좌심실로 승모판의 밸브가 열리면서 산소를 받은 혈액들이 쏟아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심장의 확장기 동안 좌심실로 영양분과 산소를 받은 혈액은 수축기 동안 수축을 하여서 대동맥을 통하여 전신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밸브인 판막 입장에서 보면 영양분을 받은 혈액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삼천판 밸브이고, 산소를 받은 혈액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옮겨지도록 하는 문이 승모판 밸브입니다. 또한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연결을 해주는 밸브가 폐동맥 밸브이고, 심실의 수축기 동안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옮겨지는 그 사이의 밸브가 대동맥 밸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순환과 전신순환인 심폐순환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가지 밸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장에는 두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는 수축기이고 이완기이죠.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혈압을 잴 때 숫자가 두 개가 나오죠.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다 하면 앞쪽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 뒤쪽의 혈압이 확장기 혈압인데, 심장이 수축할 때 피를 짜는 힘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 하고, 심장이 이완될 때 차 있는 피의 압력을 이완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완시는 우심방과 좌심방이 동시에 이완을 하고, 수축기 때는 우심실과 좌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죠. 이완시는 삼천판과 승모판 밸브가 동시에 열리고, 수축기 때는 폐동맥 밸브와 대동맥 밸브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런 밸브는 심장의 혈압차에 의해서 열리고 닫힙니다. 삼천판 밸브는 3개의 밸브가 있고, 승모판 밸브는 2개의 밸브, 그리고 폐동맥 밸브는
3개의 밸브 그리고 대동맥 밸브도 3개의 밸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심방과 좌심방은 수동적으로 혈액이 차게 되는데 우심방은 간 순환에서 영양분을 받은 혈액으로 차고 좌심방은 폐 순환에서 산소를 받은 혈액으로 차게 됩니다. 이 시기를 심장의 이완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심방에 혈액이 다 차게 되면 삼천판 밸브와 승모판 밸브가 동시에 열리고 이것이 심실로 둘 다 쏟아지게 되겠죠. 이때 심방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심방과 좌심방의 수축으로 확장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심실과 좌심실에 있던 혈액이 심장의 수축기 동안 폐동맥과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심실의 수축기 때 밸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피가 들어가는 쪽에서는 볼록하게 보이고 나가는 쪽에서는 오목하게 되어서 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심실에는 삼천판의 밸브가 붙어 있고 이 삼천판과 승모판 밸브는 각 심실에 붙어 있는데 심실 쪽에서는 오목하게 우산처럼 되어 있고 중간에 우산대처럼 힘줄 끈이 있는데 이것을 콜다 템퍼니라고 하고 콜다 템퍼니는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근육처럼 파필러리 머슬 꼭지근으로 붙어 있습니다. 결국 심실의 안쪽에 있는 심내막에 꼭지근을 통해서 우산대인 콜다 팀파니가 있고 거기에 삼천판 밸브와 승모판 밸브가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심실이 수축하게 될 때 삼천판 밸브는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좌심실이 수축할 때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도록 하여서 각각 폐동맥과 대동맥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폐동맥에서 폐로 보낼 때 그 심장과 폐동맥 사이에는 폐동맥 밸브가 있어서 폐에서 폐동맥으로 역행을 하지 않도록 안쪽에서 봤었을 때는 오목하게 막혀 있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어질 때도 대동맥 밸브가 있어서 나가는 방향에서는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역행하지 않도록 밸브를 꽉 조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 밸브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생기게 될까요? 폐순환과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밸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aortic regurgitation이라는 AR 대동맥판 역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동맥판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AR이 생기면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역류가 생기게 됩니다. 언제 생기겠냐 하면 심장의 이완기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승모판이 열릴 때 대동맥판이 역류해서 대동맥에서 좌심실로도 심장의 이완기 때 같이 피가 일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AR이 생기는 원인은 전신순환에 필요한 조직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신순환이란 조직 전체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좀 더 구분을 해보자면 심장의 대동맥에서 위로 가는 혈액과 밑으로 가는 혈액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을 통해서 가는 것이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external carotid artery라는 외경동맥은 얼굴로 가게 되고 internal carotid artery라는 내경동맥은 머리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감각기관인 얼굴로 가게 되는 것은 외경동맥의 혈액을 공급을 받고 생각기관인 뇌로 가는 혈액의 공급을 받는 것은 뇌경동맥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과 뇌로 가는 것이 경동맥, 목동맥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팔동맥으로 가는 것은 부위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subclavian 그리고 axillary brachial artery로 통해서 팔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위로 가는 것은 머리 그리고 팔을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래로 가는 동맥은 몸으로 가는 동맥과 다리로 가는 동맥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몸으로 가는 동맥은 내장기관의 영양을 공급을 하고 다리로 가는 것은 다리 동작을 일으키는 대퇴동맥으로 다리의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동맥이 충분한 순환을 하려면 얼굴도 머리도 팔도 충분히 써야 되고 내장기관도 다리도 충분히 써야지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기관들이 잘 써야지 대동맥에서 혈액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임상병리사가 팔에서 피를 뽑을 때 보통 주먹을 쥐었다 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혈관에서 피를 더 잘 뽑기 위함인데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 손을 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이 순간적으로 손으로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혈액이 가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이 일시적으로 굵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각 기관이 많이 쓰면 쓸수록 혈액의 양은 올라간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신순환에 있는 각 기관들을 우리가 잘 쓰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다리를 잘 쓰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생활 하면서 매일 다리 운동을 하는지, 걸어서 출근을 하는지, 아니면 뛰면서 매일매일 몇십 분이라도 운동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손도 어깨도 이 팔을 전체적으로 견갑골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각자를 돌이켜서 보았을 때 다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 그리고 팔은 전체적으로 많이 회전을 운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겠죠. 고작해야 컴퓨터에 앉아서 손가락을 정도 많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폰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차가 생겨서 다리를 좀 덜 쓰게 될 수밖에 없고, 팔은 공장이 생겨서 기계가 만들다 보니 팔을 쓸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팔다리가 점점 쓰는 게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대동맥에서는 그쪽으로 피를 보내주는 양들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감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이렇게 감각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생각을 훨씬 과거보다 많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동맥을 이용해서 얼굴과 머리로 가는 것은 훨씬 더 많아지고, 팔과 다리로 가는 건 훨씬 적어지고, 음식도 과거보다 훨씬 더 충분한 음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장기관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쓰고,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적게 되면 대동맥에서는 전체적인 충분한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생각이나 내장기관 등 특정 부위로만 피가 가게 되고, 팔이나 다리로는 동맥이 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팔과 다리에 있는 조직의 근육을 들 쓰다 보면 그만큼 팔과 다리로 가는 세동맥이 압을 받게 되고, 그 세동맥에서 팔동맥과 다리동맥으로 가는 동맥이 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점점 뒤로 가서 대동맥이 압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동맥의 압이 견디다 못해 대동맥 뿌리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동맥과 심실 사이에 쉽게 이해를 위해서 팔과 다리로 가는 근육이 혈액 공급을 받지 않고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동맥에서 계속 피가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보내주는데 근육의 문은 닫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 압이 팔에서 동맥에서 점점 심장 쪽으로 압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런 식으로 팔다리를 덜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동맥 뿌리까지 압을 받아서 대동맥 뿌리 시작 부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동맥의 세 가지 밸브로 이루어져 있는 대동맥 판이 점차적으로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붙어 있던 대동맥의 세 가지 밸브가 점점 이격이 생겨서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장 이완기 때 그 틈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갔던 피가 일부 역류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대동맥의 역류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동맥의 뿌리 부분, 시작 부위까지 넓어지게 되려면 대부분 수십 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판막 질환이 점점 젊은 연령대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생활에서 짧은 거리에 걸어가도 될 거리를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다리를 훨씬 젊을 때부터 덜 쓰기 때문에 이런 심장 판막 질환이 좀 더 빨리 발현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팔다리에 근육을 안 쓰다 보니 그 압력이 세동맥에서 동맥, 그리고 팔다리 동맥, 그리고 대동맥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대동맥 뿌리까지 압력을 받아 이런 대동맥의 밸브에 이격이 생기게 돼서 AR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Mitral Valve Regurgitation이라는 MR이라고 하는 승모판 역류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MR은 급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만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류마티스 열이 생기게 돼서 연쇄성 구균이 목 안으로 들어가서 감기처럼 앓고 있다가 그 균이 목에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 있는 승모판 밸브 또는 삼천판 밸브를 공격을 해서 그쪽에서 판막에 문제를 일으켜서 판막이 두꺼워져서 판막이 기능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판막에 역류가 생기는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치아에 충치가 있다면 이런 충치균이 치주염을 일으키고 이 치주염이 심내막염을 일으켜서 이 심내막염과 함께 이런 승모판 밸브 또는 삼천판 밸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만성적으로 이런 팔다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AR이 생긴 것이 결국은 대동맥에서 대동맥 뿌리를 넘어 이제는 좌심실에 부담까지 주게 되면서 좌심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좌심실이 늘어나면서 대동맥의 뿌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승모판 밸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두 개의 밸브가 있는 승모판 밸브에 이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심장의 수축기 동안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일부의 혈액이 역류가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심실이 수축할 때마다 좌심방이 미세한 역류로 압력을 받게 되고 이 역류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좌심방도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좌심방의 심장 기능을 잘 못해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을 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이 폐순환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폐정맥의 압력이 결국 폐압력으로 바뀌고 이 폐의 압력이 폐동맥으로 압력을 바뀌어서 폐동맥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폐동맥 밸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폐동맥의 뿌리가 넓어져서 폐동맥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폐동맥 밸브, 영어로는 Pulmonary Regurgitation, PR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미 PR이 완성적으로 와 있는 경우는 폐 쪽에 고혈압도 생기고 폐 압력이 생겨서 그리고 폐 부종 등으로 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PR을 넘어서 그 역류 현상이 계속 심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폐동맥 뿌리에서 우심실 쪽으로 압력을 받게 되고 우심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심실과 우심방 사이에 있는 삼천판 밸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서 삼천판에 역류가 생기는 것이죠. 삼천판 역류를 영어로 Tricuspid Regurgitation, T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R부터 MR, PR, TR까지 해서 결국 전신순환에 문제 생긴 것이 폐순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폐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대정맥의 압력이 전달이 되고 이 대정맥의 압력이 전달이 되면 간 쪽에 압력이 전달이 되어서 간 쪽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 간 이상이 결과적으로는 간을 딱딱하게 만들고 복수를 만들고 또 정맥의 문제를 만들어서 다리가 붓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판막 질환인 AR과 MR 그리고 PR, TR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순환으로 인해서 역으로 우리가 폐순환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간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담배를 피면서 그리고 호흡기에 미세먼지를 앓으면서 폐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PR과 TR 등으로 폐동맥 밸브와 삼천판의 역류를 만들 수도 있고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잘 못 자서 간의 문제를 바로 일으켜서 또 PR과 TR이 오기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판막의 질환이 중기 이후라면 아무래도 판막 성형술이라든지 인공판막 취한술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판막으로 만약에 40년, 50년을 살아와서 이만큼 노후가 되었다면 인공 판막으로 새로 교체를 해서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빠른 인공 판막의 노후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 판막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게 되면 항응고제로 평생을 살아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몸에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 새로운 인공 판막을 교체할 시기가 몇 세가 될지 그때 전신 마취는 가능한 나이일지 항응고제로 평생을 살면서 외상을 당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이 없더라도 또 판막 질환의 초기라도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되지만 결국 자연 판막이든 인공 판막의 노후를 최대한 지연을 시키려면 결국 나의 팔다리는 사는 동안은 계속 움직여줘야지 결국 전신순환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고 매일 팔다리 동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신순환을 계속 제대로 쓰질 않는다면 그것이 폐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간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콩팥순환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막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전신순환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쓰던 조직인 상하체 조직을 많이 쓰기 위해서 동작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동작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많이 쓰던 조직인 감각과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류라든지 이런 고기를 먹어서 많은 양의 열량을 순식간에 보낸다면 내장기관 쪽으로는 피가 많이 가게 되고 다리 쪽으로는 피가 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식을 하고 채식을 함으로써 판막에 기름기가 끼어서 석회화되는 협착증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런 판막도 많이 쓰면 일부가 매일매일 조금씩 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계속 쓰다 보면 각질세포가 생기고 이것이 잠을 잘 때 재생이 되듯이 판막도 미세한 압력이 생겼던 부분이 약해졌던 판막을 좀 더 강한 연골로 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판막에 좀 더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면 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5시 동안 푹 잘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판막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팔다리 동작을 많이 하고 또 일찍 숙면을 취해서 판막의 재생도 돕고 감각과 생각을 될수록 차단을 하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소식을 하여서 판막 질환으로부터 좀 더 내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심장 판막 질환은 결국 내가 쓰고 싶은 조직만 쓰고 쓰고 싶지 않은 조직은 안 쓰다 보니 불균형에 의해서 생긴 것이 판막 질환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안 쓰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폐의 문제를 일으키고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콩팥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팔, 다리를 열심히 동작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장 판막 질환은 내가 좋아하는 조직만 쓰고 좋아하지 않는 조직은 쓰질 않아서 생긴 전신순환의 불균형으로 생긴 것이 판막 질환으로 드러난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팔, 다리 동작을 매일매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무산소 운동인 헬스나 유산소 운동인 걷고 달리기 등으로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운동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을 돕기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땀을 흘리게 되면 스트레스도 없고 남에게 나의 팔다리가 잘 쓰이니 보람도 얻게 되어서 나의 팔다리를 남을 위해 동작을 많이 할수록 내 심장과 내 건강이 좋아짐을 알아차리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팔다리가 남의 팔다리가 되어준다면 더욱 내 심장이 강해져서 나의 건강을 챙기고 남의 유익함도 줄 수 있는 보람된 하루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